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지금. 그 다음 전쟁은 중국과 대만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남중국해와 대만의 협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개입하는 군사적 충돌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줄기차게 중국의 꿈 실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을 병합해 중국의 통일을 완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진핑이 과연 대만을 중국에 병합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실제 무력으로 맞붙는 경우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갈등이 실제 무력 충돌로 불붙는다면 그 시작은 대만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5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 할브렌즈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내년 대만 해협의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대만의 내년 1월 총통선거 직후 중국 정부가 군사력 등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대만의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전쟁의 문턱 직전 수준으로 대만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의 협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 하지만 이 전략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민당은 힘을 잃고 독립 성향의 대만 여당인 민진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3자 구도에서 1위를 달리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내년 총통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시 주석의 전쟁 없는 압박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 앞바다의 섬 중 하나를 점령하는 식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진먼다오와 마쭈 열도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 섬들은 중국에서 매우 가까워 대만이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지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선 군사력 지배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대만과 미국 사이의 불화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연안의 섬들을 차지한다고 대만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군을 대만 본섬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침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봉쇄입니다. 수입식품, 연료, 필수품 등을 끊어 대만인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중국과의 통일을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인데요.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한 물리적 검역부터 대만에 접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적인 세관 검사, 경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동반됩니다. 다만 봉쇄 전략이 시행되면 미국의 군대 배치, 보급품 제공, 미국 동맹국들의 대응 등이 따라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폭격입니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로 폭격에 나선다면 대만의 항구와 도로망이 파괴돼 봉쇄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군과 공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역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이 심하고 국방비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폭격이 지속된다면 대만 사람들은 이를 견디기보다는 무릎 꿇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폭격이 신속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강타하고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국제적 분노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결정적인 결과를 추구한다면 보다 과감하고 포괄적인 공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전면 침공입니다. 전면 침공이 될 경우 대만의 군대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파괴 행위, 대만 지도자 암살 시도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괌과 일본의 미군 기지와 서태평양의 항공모함에 대한 기습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으로 위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시 주석이 전면 침공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하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은 가장 재앙적인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